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GST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일단 GST는 한국의 버티볼딩스라고도 약칭이 있죠. 그런 별칭이 있는 만큼 칠러 스크러버 관련해서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액침 냉각 관련해서도 기술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여하튼 데이터 센터향으로 그 액침 냉각 쪽으로도 이슈가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 오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칠러 스크러버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빠지고 있고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4일선을 터치하고 다소 이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루어주고 있기는 한데 거래량도 미미하고요. 언제 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채널 안에서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런 채널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그 칠러 스크러버 공급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총파업 이슈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하방 압력도 연간해서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업종에는 이 매크로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해리슨과 트럼프 구도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고금리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들과 또한 그 앞번 영상들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종들에게 몇백억 달러씩 지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만큼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긴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추가 될지 추이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곧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진 않고 계속해서 금리를 오히려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환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그 고환율 때문에 우리 국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미국의 대선이죠. 이 대선이 하루빨리 좀 끝나야지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지금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도 영향이 있겠죠. 이 반도체 기대감이 곧 거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기대감만큼의 어떤 실적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에 따른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여하튼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여하튼 이제 트럼프 이런 이제 구도가 펼쳐지면서 불확실성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죠.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코인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코인도 다시금 9,600, 1억을 돌파하기 직전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급은 반도체 쪽에 좀 쏠리기 힘들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바이오 방산 쪽에 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더 쏠리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SMH 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세미컨덕터 ETF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음봉을 어제 새벽에 음봉을 찍었기 때문에 국장에도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미국 장이 우리보다 전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지수로서 또 우리 국장의 선행지수로서 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은 3개월마다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숏 치는 세력들이나 옵션 세력들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숏 커버링을 해가지고 그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멘징하는 그런 물량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때 빠진 것은 이제 중동 리스크고요. 그리고 이때 빠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매물도 있겠죠. 실망 매물도 있을 것이고, TSMC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텐데, 제가 앞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HBM3E 관련해서 이제 납품되는 것은, 데이터 센터용으로 납품되는 것은 3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직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다, 기대감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다음 분기 실적이 8월 달에 나오죠. 8월 달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앞번에 여기 이쯤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이후로 쭉 상승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좋은 실적이 증가한 거 아니죠? 실적이 440% 영업이익이 증가했었는데, 그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퀀텀 점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3분기, 4분기 들어서는 7월에서 그 실적, 이번에 나오는 실적은 7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3분기, 4분기 실적은 그 이후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 이 7월 이후 8월부터가 훨씬 더 주목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달부터 굉장히 이제 실적 부분이 훨씬 또 더 잘 나오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또 실적이 나온다면은 실적 모멘텀으로 또 반도체 업종들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총파업 중인데, 오늘 파업이 좀 협상이 불발됐죠. 협상이 불발되면서 다시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관련주인 GST도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상승 모멘텀은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여하튼 간에 이 캐파 증설이 좀 되어야만 그 장비 회사들이 이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하이닉스도 이천 공장이라든지 청주 공장도 캐파 증설이 있을 거고, 앞으로 또 3분기, 4분기에 또 삼성전자도 평택의 4공장, 5공장도 증설 예정이죠. 그리고 미국의 신규 공장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캐파 증설이 있을 예정이라서 장비 회사들 내년 중반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매출 증대 이루어지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추이를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앞두고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적을 발표하기 한 1, 2주 앞부터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